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17 대책 중에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6.17 대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살짝 복습하는 의미,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출 규제는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 전입이라든가 처분 요건을 강화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먼저 그 중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신다면 이런 내용이겠죠. 먼저 현행은요,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지역, 이런 지역에서 시가가 9억 원을 넘는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그렇지 일반적인 규제지역 중에 가장 좀 약간 살짝 약했던 2년,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들은 이거죠. 조정대상 지역 뭐 이런 것들 또 약간 약한 규제지역의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이전에 약간 규제가 강했던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투기 지역 가리지 아니하고 이 세 군데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살 경우에는 더군다나 또 하나 뭐냐면 전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라 하더라도 9억 원이 넘었을 때에만 그런 주택에 대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뭐 1년 안에 이사를 가야 된다, 2년 안에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지역도 전선이 확대가 되었고 또 금액도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금액 뭐 9억 이상 초과하는 뭐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어떠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세 가지의 규제 지역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들의 규제책의 시행일은 언제냐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니까 대출 신청하려면 7월 1일 전에 하시던가 7월 1일 이후에 할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무주택자면 그 집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한편으로 본다면 기존에 있던 내가 전세 살던, 그러니까 무주택이시면 전세를 살았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월세를 사셨든 간에 그래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이사 가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아니하면 7월 1일,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이사를 가야 되니까 철저하게 이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따져보셔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대출 신청이 7월 1일 이전에 있었다면 실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2020년 7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그때는 유예 형태 아니면 경과 규정처럼 뭐 그거는 이러한 뭐 9억 이상일 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9억 초과일 경우에는 1년 안에 이사가는 규정,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안에 이사가는 규정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주택 경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주택일 경우에 이미 1주택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마찬가지로 무주택 그러니까 뭐 이전에 있던 규정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역시 1년 그다음에 무주택 경우 같죠. 그다음에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인 상태에서는 원래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새로 산 집에 대출을 얻어서 담보대출을 얻어서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이전에는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1년,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얻어서 새로 집을 산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원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 새로 산 집에 대출받아 새로 산 집에 바뀐 내용은 6개월 안에 이사를 가야 되고 종전 같으면은 뭐 그런 이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거든요. 들어가야 되는 규정. 그리고 또 종전 같으면은 2년 안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1년 안에 그 집을 파는 조건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 약간 일시적 2주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뀐 것이 이러한 세 군데 모든 구역에 기존에 있던 주택이 있던 사람들이 다른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고 금액 무관하게
사면, 대출을 받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원래 있던 집이 있었으니까 그 집조차도 기존 주택도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살벌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주택인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갈아타기, 그 다음에 지역 이동하기, 아니면 면적 늘리기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집이 6개월 안에 팔린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셔야만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이런 계획들이 앞뒤가 잘 안 맞으면 상당히 커다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역시 적용 시기도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이것이 적용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를 보신다면, 그러면 한번 좀 고민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 대출이 아예 없이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대출이 아예 없이 1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현금을 다 주거나 뭐 기존에 있었던 내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집을 산다, 1주택인 상태에서 집을 산다 했을 때, 아니면 뭐 2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산다 했을 때 현금으로 다 사거나, 아니면 매매가가 있으면 전세가와의 이 갭만 가지고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뭐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는 의무라든가, 6개월 안에 뭐 그 기존에 있던 집을 처분한다든가, 6개월 안에 그 집에 새로 산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마도 이것을 아마 하기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좀 옥죄기를 하고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었지, 이 부분까지 막는다면 엄청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만약에 21번째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힌다면 정부에선 조금 더 디테일하고 강력한 대책을 써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 6.17 대책에서는 이 부분은 말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챕터를 넘어간다면요. 만약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이상이 아닌 지역, 즉 그러면 수도권에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아닌 김포랄지, 파주랄지, 용인 포곡이랄지, 동두천, 강화 양평, 물론 이 지역이 집값이 그동안 상당히 다른 규제 지역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지역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2주택인 사람이 6개월 이내 이런 곳에 집을 사면 전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나 2주택자라 하더라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이런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LTV, 즉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대출 비율은 뭐 그 지역에 집을 살 때 내가 아는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과 뭐 협의를 해서 뭐 50% 빌릴지 60% 빌릴지 70% 빌릴지 이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물론 그 지역이 매력적이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뭐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의무라든가 6개월 안에 내가 새롭게 산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 설령 대출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다만 대출조차도 없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6개월 안에 원래 있던 집을 팔아야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에 6.17 대책에서 나왔던 그러한 대출 규제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6.17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다른 내용들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